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자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진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소폭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인데요. 자,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양시장 전체적으로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은 상당히 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환율이 지금 1,100원이 깨진 상태인데요. 오히려 수출주들의 흐름이 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강한 모습입니다. 현대차 특히 3월 판매가 견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기아차와 함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IT 쪽 섹터들은 약한 모습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좀 약했었는데요. IT 대형주들도 많이 약했습니다만은 코스닥의 부품주들도 많이 약했습니다. 오늘도 크게 반등 못하고 있는 모습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는 정유주하고 화학주 섹터입니다. 역시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상품과 원유 도입 단가의 그 스프레드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죠. 롯데케미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장중에도 조선주 대신에 선택한다라면 정유주의 하방 안정성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오히려 하방 안정을 보여줌에 따라서 정유주들도 역시 스프레드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S하고 이노베이션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오늘도 강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화장품주들이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국콜마, 제니, 에이블 CNC 상당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대형주보다는 최대한 작은 종목 쪽으로 수급이 몰려 있다라는 점, 이 점 상당히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던 카지노 섹터들도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소폭 결제주 섹터들이 좀 회복하는 모습이 이니시스와 모빌리언스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주들도 지금 눈치 장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부터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화장품주들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뭐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는 상한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에이블 CNC가 지금 상한가를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잠시 상한가 들어갔다가 약간 풀렸다가 지금 14% 급등이 나오겠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강한 시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화장품 쪽 전략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략을 드릴 수 없는 섹터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주식들의 성장세는 충분히 인정합니다만은 지금의 강세를 상당히 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화장품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전체적인 수급 구조가 기관이 거의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작은 중소형 화장품 섹터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한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코리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기관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뭐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세력성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힘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들의 성장세는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경우도 파워가 상당히 중국 시장 내에서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좋지만 결국은 중국에서도 자국 내 화장품을 생산해서 나중에 쓰지 않겠습니까? 국내에서도 과거에 랑콤부터 시작해서 에스테로도 같은 외제 화장품을 쓰다가 지금의 중저가 국내 화장품을 많이 쓰는 것처럼 중국 시장도 그렇게 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급등은 사실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급등하는 화장품 섹터들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최대한 수익을 내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또 유가 급등이 5% 이상 좀 나왔는데요. 오늘 정유 화학 섹터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롯데케미칼도 한 3% 이상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 정유 쪽에서는 뭐 종목들 다 강해요.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시세가 많이 분출된 그 상황인데요. 자,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화학 섹터들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특히 롯데케미칼 시장에서 상당히 기대감 많이 키우고 있는 종목인데요. 약 한 22만 5천 원 선 정도에서 23만 원 부근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화학주들은 실적 발표 시즌까지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정유주들 이제 바닥 잡고 스타트하고 있는 상태죠. 어제 매수하셨거나 오늘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긍정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하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 추가 하락에 있어서
있어서 가장 강하게 데미지를 입는 섹터는 오히려 지금 업황이 돌아오지 않은 철강이라든지 조선 섹터 이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정유 섹터들은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10만 원 선 정도 지지선 주시고요. GS 같은 경우는 43,000원 정도 지지선 주시면서 보유하시면서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주한 종목 좀 볼까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종목입니다. 지금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DTNC. 오늘은 어제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 또 강박권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시세가 이제는 낼 만한 그런 시기가 좀 됐을까요? DTNC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신규 종목 중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레포트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고점이 형성되긴 했습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7,500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홀딩하시면서 저점 매수도 꾸준히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라서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소량 정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약 한 29,000원에서 3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자, 하락 종목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SK CNC가 한 1% 정도 마이너스권, 어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좀 밀리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이 정도 부근에서의 숨고르기 움직임은 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민감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시장이 지금 상대적인 시속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못 가는 가장 큰 이유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낼 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CNC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의 단기적인 저항대 24만 원대 부분을 강하게 거래량과 함께 실어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시면서 23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주회사 개념으로 봐주신다라면은 한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정받을 때마다 하나를 좀 중심으로 해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오히려 다른 지주회사들 쪽으로 좀 매기가 흘러가는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S나 하나 같은 다른 지주회사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2%가량 밀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계속 음봉을 지금 1월 후반부터는 3월 후반부터는 계속 좀 내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하락을 더 봐야 될까요? 잠깐만, 제가 안 들렸어요. SK 하이닉스요. 네, 죄송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방송을 통해서 당부드렸습니다. 상승할 때마다 매물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안 좋은 게 아니죠. 이미 하이닉스의 실적은 동네 지나가는 개도 다 알 수 있는 실적입니다. 뻔한 실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를 들어올리기 어렵다라는 거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른 IT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대부분 다 알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는 거죠. 서프라이즈가 없다라면은 다들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만 본다라면은 지금 44,000원대 부근에서는 지지력이 일단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보시고요. 만약에 신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점을 트레이딩 바이로 할 수도 있는 가격대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다음번 상승해서 46,500원에서 47,500원 사이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역시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또 매물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섹터에서 한 종목만 더 보죠. 네이버가 지금 4일 연속의 내림세입니다. 그동안에 샀었던 이 외국인도 오늘은 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상황인데 21선이 오늘 좀 무너졌어요. 지금 3% 가까이 좀 밀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전략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네이버 다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성이 어느 정도 강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의 흐름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제가 방송 통해서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주가가 많이 어렵죠. 다음도 많이 어렵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그 성장 동력의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아마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64만 원 부근에 형성된 지지력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69만 원의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은 매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추세가 전체적으로 하향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 부담스럽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 사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